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 휴일 사이에 또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증가됐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이번 주에 한번 보고 뭐 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3단계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뭐 그런 거를 고려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떤 한 명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뭐 우리 주식시장도 물론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 국민 전체 국민이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자, 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이런 때 똘똘 뭉치고 잘하는 게 또 우리 국민성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IMF 때 우리 금모으기 해서 외화가 부족하니까 애들 돌반지까지 다 빼갖고 우리나라 살리는데 보탠 그런 국민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도 우리가 잘 해내리라고 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뭐 주말 휴일에 뭐 좀 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제넥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근데 거기서 못한 얘기가 많아요. 자, 뭐 이거 영상 제대로 할 얘기 다 하고 그러면 한 시간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근데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영상을 그 한 시간 넘게 찍으면 이거는 안 보기 때문에 뭐 한 20분대 정도 그쯤에서 끊으려고 하는데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거 영상도 또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종목에 대한 걸 올리면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근데 뭐 물론 종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뭐 매일 아침 시황 방송 요것도 중요하죠. 그때그때 시황이니까. 근데 이거나 그 종목에 대한 영상들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보면 시장 전체에 대한 걸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런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종목에 대한 것도 가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지난주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오바마도 트럼프를 뭐 좀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만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좀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뭐 트럼프가 암흑의 시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끈했죠. 또 발끈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짜 암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하고 사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결별하는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게 뭐 대통령 다음번에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틱톡이나 위챗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한 거 그 부분을 제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저 1단계 무역 협상을 잘 이행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있을 예정이었던 1단계 무역 협상 점검에 대한 것들 이런 회의가 지금 화상회의였었는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죠. 자, 근데 요것도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게 열리면 그렇게 시장에 나쁜 일 같지는 않아요.
자, 뭐 그거는 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자, 트럼프 누나가 요번에는 한 소리를 했네요. 내 동생은 잔인한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딱 봐도 좀 거짓말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거는 알 수 있죠. 뭐 누나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애플 주가가, 어제란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애플 주가가 한 5.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다른 팡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었는데, 애플만 유독 5.1% 정도 상승했고요. 자, 마켓 인사이더에서는 이 애플의 주가가 한 2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지금 나온 뉴스인데, 미국 쪽에서 그, 코로나 치료제, 혈증 치료제를 FDA에서 긴급 승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자, 요런 거를 보면 트럼프가 이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이 코로나 쪽에 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 관련된 게 이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연임이 되느냐 마느냐 뭐 거기에 핵심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번 주에 좀 진정이 안 되면 3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하든 미 대선에서 자,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의 수익률을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화석연료 시장이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람코에서 중국 쪽에 대규모로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자,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이었어요. 자, 중국이 0.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홍콩이 1.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대체로 좀 올라서 마감이 됐죠. 다우가 0.69%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3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0.4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9%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뭐 상당히까지는 아닌데요.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먼저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았죠? 자, 보합권에서 조금 출발을 했어요. 뭐 그랬다가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예, 뭐 올랐다가 막판에는 또다시 조금 상승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한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스닥 일봉을 보게 되면 참 부러워요. 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은 좀 흔들렸는데 미국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쪽 수급이 조금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해서. 자, 일단 뭐 현물 쪽 수급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한 13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전날 목요일날 1조 정도 샀으니까 금요일날 뭐 1300억 파는 거 이거 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1982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자, 이 기관 쪽에서는 331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조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순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소폭 좀 순 매도를 했고, 뭐 좀 많이 매도한 건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았었네요. 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수했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이요. 뭐 선물 시장도 좋았어요. 선물 시장도 뭐 한 6,400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는 요거보다는 좀 더 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거나 6,400억 정도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옵션 시장이 조금 좀 신경이 쓰여요. 자, 저때 지난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콜옵션을 한 79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자, 근데 금요일도 마찬가지 72억 정도를 옵션 시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자, 이게 72억이면 현물 시장에서 72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뭐 선물 시장에서 72억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옵션 시장에서 72억이면 상당히 좀 큰 그런 규모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매수 포지션 72억은 그냥 72억만 뭐 잃으면 72억만 잃으면 되는 거고요. 벌면 많이 버는 거고. 근데 이 매도 포지션에서 72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 옵션 가격이 10배가 올라가면 이 원금의 10배를 물어줘야 되는 게 되나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옵션 시장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저 선물 매수하는 거 보고 야, 콜옵션도 조금 좀 같이 매도 쳤던 거 같이 좀 청산하면서 콜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뭐 일주일 내내 저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날이 만기 날이었죠. 저 이날 148억 매도하는 이날이 만기였었는데 8월 13일이요. 근데 이 또 만기날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만기날 같은 경우는 섞여 있기 때문에 빼고 보는데요. 이게 100%저 8월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만기날 같은 경우는 차월물을 거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나. 그래서 저기서 148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던 거, 저기서도 뭐 일정 부분 이 저 9월물에 대한 콜 매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제가 금요일 날까지 조금 보고 말씀드린 거 그거보다도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는 훨씬 좀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요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콜옵션 쪽 수급 좀 봤는데요. 외국인들은 콜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콜 매수 포지션이고요. 저 옵션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풋을 1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의 수급은 풋은 16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아직 뭐 8월 달이라서 이 옵션 수급에 대해서 뭐 이게 만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뭐 요 옵션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콜옵션 매도 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일단 뭐 옵션 시장 수급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자,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뭐 상당히 좀 부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금요일 날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이었죠. 자, 아침에 갭으로 좀 많이 떠서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 이렇게 줄줄이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줄줄이 뺐던 거, 그 영향에다가 뭐 해외 쪽 미국 시장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된 거죠, 장 초반에. 자,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뭐 금방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밀렸다가 저 한 11시 근처까지 조금 좀 저 바닥 근처에서 조금 헤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랬다가 힘을 한번 쭉 내주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힘을 한번 쭉 내줬었는데 그 다음에 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조금 좀 주말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 싫은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도 뭐 그렇게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금요일장이라는 요일적 특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밀려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봉은 한번 살펴봤고요. 1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피 시장. 근데 지금 저 상승하고 있는 22평선 자체를 하향 돌파를 하고 금요일 날 제가 야 요거 22평선 정도 조금 회복을 해주고 양선으로 조금 끝나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뭐 금요일 날 22평선은 2318포인트 정도에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2323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자, 22평선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고, 자, 이 22평선 자체를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이 이평선이 좀 상승하는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보조지표 같은 것들 밑에 쫙 깔아놓고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 보조지표 같은 것도 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뭐 MACD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 마찬가지예요. 이 캔들에서 그냥 좀 많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그리고 그 보조지표 쪽들, 이런 쪽들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걸 안 봐도, 예를 들어 뭐, 저 스토캐스틱 같은 거는 모멘텀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져도 그냥 옆으로만 행보를 해도 뭐 이렇게 좀 가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지표를 이렇게 깔아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차트는 단순하게 해놓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정도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아 지금 어느 정도는 어떤 위치 정도에 가 있겠다라는 거 그 정도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으로 쭉 가버리면 또 이런 것들 보조지표 쪽에서도 조금 안 좋은 신호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이나 뭐 이번 주 초반 정도에 저 22평선 자체는 좀 탈환을 해주는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뭐 급락은 아니더라도 조금 뭐랄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좀 피곤한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요런 것들 돌파할지 여부들 돌파 가능성들 요런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을 보고 먼저 캐치를 좀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나 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하나 또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국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탈피를 해줘야 되고, 자, 지금처럼 뭐 외국인들이 콜옵션에 대한 매도를 계속 좀 늘리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더 고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매일 아침 시황 방송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매일 아침 그 체크해 가면서 또 뭐 해외 쪽 상황들 뭐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급 동향은 장중에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도 뭐 해외 쪽, 미국 선물 쪽 이런 쪽 잘 봐야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게 원래는 그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한다 그래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요런 거도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지금 이 저 연준 의사록에서 조금 좀 그런 얘기를, 돈을 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우려감도 조금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 29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요런 부분들은 또 꼭 좀 챙겨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뭐 하루하루로 본다라면 뭐 오늘도 그 저 원달러 환율 쪽 요쪽 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미증시 선물 쪽 좀 잘 살펴보시고요. 뭐 빅스 지수 선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